안녕하세요. 저의 90만 대군 독자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실전적인 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2021년 한 해 동안 쿠팡에서 2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이걸 매출하고 느낀 점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서대로 제가 말을 할 건데요. 크게 상품, 광고, 판매, 정산, 그리고 CS, 총평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상품인데요. 전반적으로 오픈마켓 셀러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상세 페이지를 등록할 때 움자를 못 쓴다던가 Z배송 수수료가 28%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품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딱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다만 이제 장점도 몇 개 있는데요. 썸네일에 글씨를 쓰고도 광고를 집행할 수 있어요. 쿠팡은. 네이버는 썸네일에 글씨를 쓰고 광고 소재를 등록하게 되면 소재가 거부당하거든요. 아까 말한 Z배송도 제조사라면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어요. Z배송은 오픈마켓 셀러가 수수료를 주고 쿠팡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로켓배송은 아예 쿠팡이 도매가로 저희한테 사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Z배송은 쿠팡의 리스크가 거의 없지만 로켓배송은 쿠팡의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매입할 때 보통 엄청 후려쳐서 가격을 요구를 해요. 제조사가 이걸 이용하면 이득인 이유는 뭐냐면 인스타그램 광고와도 제휴가 되어 있고 구글 애드센스와도 제휴가 되어 있고 심지어 네이버에서도 키워드를 검색하면 쿠팡의 파워링크가 제일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만 제조하고 유통에 관련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쿠팡의 로켓배송과 Z배송이 썩 나쁜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인데요. 쿠팡에서 보고 네이버에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쿠팡 셀러들은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네이버보다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가격을 비싸게 책정을 하는데요. 꼼꼼하신 소비자분들은 이거를 양쪽 다 검색해보고 싼 쪽에서 구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쿠팡의 광고판 효과를 노려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노출이 증대되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검색을 하면 쿠팡의 현재 노출 순서가 브랜드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저가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쿠팡 랭킹 순으로 노출이 되는데 이게 좀 들쭉날쭉해요. 상위 5개 정도 업체가 랜덤으로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뭐 효율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5등 업체일 때는 유리한데 1등 업체일 때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광고보다 브랜드 광고가 효율이 월등히 좋은데요. 쿠팡은 광고비를 정해서 최저가 광고를 집행을 하면 그 예산을 다 써버려요. 효율이 나던 안 나던. 그래서 결국 데일리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산을 제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보통 그렇게 해도 효율이 이제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광고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브랜드 광고는 상품이 4개 이상이어야만 브랜드 라인업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브랜드 광고를 조금만 예성을 책정해도 그 뒤에 입찰한 경쟁사가 없으면 광고비가 다 소진됐음에도 제 광고가 계속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저는 광고비를 3만원으로 밖에 안 걸어 놓는데도 하루 종일 최상위 노출이 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그 다음은 판매인데 사실 쿠팡을 안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쿠팡은 플랫폼에 접속할 당시부터 구매의 의도를 가지고 접속을 하기 때문에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여전히 저도 네이버 7, 쿠팡 3 정도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통 쿠팡 잘하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수수료가 크긴 하지만 돈을 떼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라도 올려서 판매를 하면 팔리긴 팔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 생각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 리뷰 숫자가 좀 적어도 판매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막 리뷰 수 거의 500개 정도에 4.7 정도 찍어줘야 대박의 조짐이 보이는데 쿠팡은 사실 별점 4개 넘어가고 리뷰가 10개에서 30개 넘어가면 리뷰 때문에 안 사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이버보다 상대적으로 덜 고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은 정산인데 주문 시점도 아니고 고객이 수령해서 구매 확정을 누르는 시점부터 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재고를 주문하는 시점에서 보면 거의 2달의 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1월 1일에 중국 공장에 발주를 넣어서 중국 공장에서 저의 중국 배대지로 발송을 해주고 그게 3일이고요. 그래서 1월 4일에 저의 중국 배대지에 도착을 해서 한국으로 입고를 시키면 이게 또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1월 10일 정도에 국내 창고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창고에서 고객한테 국내 배송하는 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 12일이고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상품을 수령하면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기 때문에 12일에서 플러스 8일이 된 20일에 자동 구매 확정이 돼요. 그럼 저는 2월 20일에 정산을 받게 되고 그럼 1월 1일에 들어간 돈이 2월 20일에 나오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하루 매출액에서 50에서 60배 정도 자금이 있어야 스무스하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하루 매출이 100만원이라면 하루에 원가가 60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3천만원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하루 매출 100만원을 수월하게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면 6천만원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판매가 잘 될수록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가의 3대 요소 중에 자본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뭐 정책 자금이나 그런 거는 다른 분의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2가지 정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쿠팡 캐시고요. 하나는 쿠팡 셀러론인데 쿠팡 캐시랑 쿠팡 페이의 쓰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고객님이 정말 정성껏 리뷰를 남겨주셔가지고 포인트백을 드리고 싶은데 고객님한테 리뷰로 포인트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쿠팡에는 없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좋게 작성되면 베스트 리뷰에 선정도 많이 하고 고객님들한테 뭐 작게는 1,000원 크게는 3,000원까지 포인트 제공을 해드리는데 쿠팡은 그게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고요. 쿠팡페이도 지금 다른 플랫폼에 사용하는 비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모바일은 카카오페이 쪽이 많이 잡고 있고 PC 쪽은 네이버페이가 많이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배달의 민족을 결제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페이를 쓰는데 카카오페이 아니면 네이버페이지 좀 더 나아가면 페이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쿠팡페이를 쓰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쿠팡 셀러론인데요. 내가 번 돈을 내가 꾸는 거라 되게 양아치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30일이라는 시간을 당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100만원 기준으로 하루에 130원 이자를 내는 건데 안 쓰고 자금이 돌아가면 제일 좋지만 써서라도 매출이 늘고 순이익이 늘면은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CS인데요. 쿠팡 고객센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문의를 남겨도 거의 매크로가 오고요. 전화는 안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전화하는 케이스는 고객의 반품이 제가 수거를 완료하지도 않았는데 선환불이 나가는 것, 이걸로 저는 사실 맘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요. 다른 걸로는 크게 쿠팡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총평을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로켓프레쉬로는 마켓컬리와 싸우고 있고 마켓플레이스로는 네이버와 싸우고 있고 쿠팡 플레이로는 넷플릭스와 스포티비랑 싸우고 있고요. C.에비뉴라는 걸로는 무신사와 싸우고 있고 그래서 모든 거를 돈 되는 거를 다 하기는 하는데 각 분야 스페셜리스트와 싸우느라 너무 버거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반면교사로 특화시켜서 제품이든 서비스든 개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많이 느꼈고요. 쿠팡이 나스닥 증시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30였던 걸로 저는 아는데 지금 2022년 2월 22일 현재 주가가 $20예요. 30% 가까이 주가도 빠진 상태고요.
그 손정희 투자자도 어느 정도 이제 엑시트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게 쿠팡의 좀 비참한 말로를 예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쿠팡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고요.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지 아니면 인사이트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지 저도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좋아요나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제가 느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